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백석씨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석씨를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자, 193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백석의 키워드 3개. 다시 한번 첫 번째, 백석은 편국방언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투리를 사용하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요? 사실성과 현장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향토적인 느낌을 줘요. 이 시에서도 유독 더 잘 느껴집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에 보시면 뭐의 사용을 지금 보고 있다. 우리가 공동체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체를 해체했었던 수라 막 이런 것들 봤죠. 그래서 공동체가 해체되었는지, 공동체가 유지되어 있는 건지, 해체되어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옆에 봤더니 나는 아내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들도 지금 봤더니 집도 없어졌대요. 동생들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 해체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감각적 이미지를 좀 많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모더니즘 작가다 뭐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시각적 심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구체화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이 시는 공동체 해체와 관련된 시입니다. 특히 지금 해체되어 버린 것에서 지금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고 있고요. 근데 이 시는 지금 봤더니 마지막에 나아갈 거야 라는 완전 절망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점이 어딘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절망과 내가 왜 지금 공동체 해체해서 혼자 이렇게 외롭게 있지 하면서 외로움,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내 탓이야 하면서 시읒시읒을 할 거예요. 내 삶에 대한 성찰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러나 하지만 성찰을 하고 나서는 우리가 뭐예요? 반성하고 나서는 다시 그러지 말아야겠어, 혹은 희망을 가져야겠어 라는 희망과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시의 시상 전개는 이러한데요. 자, 이렇게 지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고 혹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는 이용학의 시, 지금 낡은 집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시는 또 이육사 또한 절망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거긴 강인한 초국 의지를 드러내고요. 여기서는 이제 자연물을 통한 이제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랑 또 같이 엮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현대시가 어려워하시면 제목을 주제랑 같이 엮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 한번 보실게요.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에요. 네,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 여러분. 남신이주 유동 동네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봤더니 자, 특이하죠. 박시봉이라고 하는 밑에 보시면 목수 이름입니다. 목수 이름. 실제 목수 이름을 이제 가지고 온 건데, 여기서 기거하다, 네, 편지 형식입니다. 제목이 상당히 특이하네요. 편지의 형식. 편지를 우리는 서간문이라고 합니다. 자, 제목이 서간문의 형식, 특히 지금 봤더니 발신인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주소지죠. 발신인의 지금 주소지를 가지고 와서 제목 상당히 특이하죠? 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나의 처지를 드러낼 거예요. 화자의 처지와 지금 봤더니 상황, 이런 것들을 드러낼 거죠. 공동체가 지금 붕괴된 상황 속에서 내가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나는 지금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내에서 기거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너무나 외롭고 쓸쓸해. 하지만 나는 외롭고 쓸쓸한 것을 어떻게 할 거야? 저 갈매나무처럼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제목되죠.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은 이곳에서 삶에 대한 성찰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제목이랑 같이 연결되어서 공부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팁입니다. 자, 요거 싹 다 지우고 본문 내용 볼게요. 백석만 생각하면 목이 메이네요. 목이 메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상당히 제목이 특이한데요. 사실 이 시의 제목은 요런 식으로 1920년대 요런 발신인 형식들, 문학계 FF, 여기 지금 보시면 임화, 그래서 우리 오빠 화로 요런 데서도 여러분들 이런 식의 대표적이죠. 임화의 대표적인데, 임화 아저씨도 요런 주소시기에 이제 제목을 사용했다. 요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본문 내용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자, 화자
결과는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나는 어떤 대상과 같이 뒤에 미리 맨 마지막에 보시면 갈매나무처럼 삶을 살아갈 거야. 근데 이 결심을 하기 전까지는요, 어떤 상황이야? 지금 봤더니 공동체가 해체된 상황이라는 걸 그냥 여기서 바로 보여요. 그죠? 네, 공동체 해체의 상황 속에서 나는 뭐 할 거라고 반성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도도 잡아드렸어요. 성찰에서 어디로 넘어갈 거야? 의지로 넘어갈 거야. 주제 나왔습니다. 한번 보죠.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어지고요.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멀리 다 떨어져서 지금 공동체 해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바람 세모 쳐버릴까요? 이렇게 추워버린 쓸쓸한 거리에서 헤매고 있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 유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공동체 해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 12토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렇죠? 꼭 이럴 때 계절은 겨울이다. 그치? 자, 그래서 쓸쓸하고 고통의 모습들 지금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날도 저물어서 자, 시 잘 보이시나요? 자, 어느 바람 쐬인 어느 쓸쓸한 거리를 걷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현실의 고난과 고론이죠. 날도 저물어서 바람 세모 더욱더 세게 불고 추위는 더욱 점점 더해오는데 눈치채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 시는 되게 연구분이 없어요. 그렇죠? 연구분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상당히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서사적이라고 합니다. 서사가 뭐야? 서정이라고 하는 건 시잖아요. 음문 있는 거. 그렇죠? 근데 아니 선생님, 서사라는 건 뭐예요? 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소설처럼 인물, 사건, 배경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스토리 나왔잖아요. 그렇죠? 서사적인데 혼자 본인의 상황을 독백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아니 그러면 서정인데 시인데 이거 운율 어떻게 형성해요? 어떻게 형성하겠냐? 여러분들 눈에 보이세요? 저물어서 불고 오는데, 그렇죠? 자유시인데 어쨌든 내재율을 형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깐 지금 여기 엄청난 쉼표 아까 위에도 보이죠? 나의 상황을 전개하면서 쉼표를 통해서 지금 봤더니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아저씨 너무 슬프다. 실험과 고난을 점점 있어서 어느 목순의 아까 어느 목순 아저씨 이름 뭐라고요? 네, 박시봉 씨라고. 박씨 역시 박씨가 좀 인자하다. 그지? 자, 그래서 나 박씨야. 자, 그래서 헌집 산을 깐 삿은 사자리라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고요예요. 고요. 지금 봤더니 향토적인 방언 사자리라 그래가지고 이게 벼 이제 말린 거 초과를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깐 그런 한 방에 들여셔서 쥔을 붙이었습니다. 쥔을 붙이다는 이제 새들어 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이 습내 나는 지금 춥고 누긋한 약간 좀 눅눅한 그래서 좀 감각적이죠.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고요. 후가 추워요. 촉과 눅눅한 이런 방에서 자신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낮이나 밤이나 나는 뭐 할 거예요? 나 혼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뭐 하고 있다? 성찰하고 있어요. 시읒시읒 하고 있는 거죠. 돌이켜 생각하는 겁니다. 돌이켜 반성한다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고민하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뭐 이런 것도 고민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 아저씨는 지금 운율을 쉼표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박시봉네의 집에서 쥔을 붙이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뒤롱배기에 우리 애들 뒤롱배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항아리 같은 건데 이렇게 입구가 넓은 거 있잖아요. 네, 이것도 방언 뒤롱배기 이렇게 뚝배기 같은 거 거기다가 북떡불이라도 담겨오면, 그러니까 이거 뭐 미니 난로 같은 거예요. 미니 난로 같은 거. 자,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면서 자, 행동묘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본인이 성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안고 손을 쐬면 제 위에 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불을 쬐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뜻없이 글자, 얘들아 알지? 이거 찌질한 거의 최고봉. 이제 모래 이렇게 해수욕장에서 글자 이렇게 찌는 거랑 이제 여기도 뭐야, 지금 봤더니 제일 위에다가 글자 쓰는 거. 네, 성찰을 행위를 통해서 행위를 지금 봤더니 나열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봤더니 자, 글자를 쓰기도 하고 생각하고 담겨오면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벽에 하고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자, 심리상태 나옵니다. 심리상태 변화. 나는 내 슬픔이며 드디어 얘기하고 있죠. 나의 어리석음을 소처럼 연하게 되새김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되새겨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기가 내가 왜 가족들이랑 헤어졌을까? 뭐 이런 것들
이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자아의 정서는 현재 슬픔이며 어리석음을 잘 드러내고 있고요. 이것들을 계속해서 반성하고 있어요. 야, 그래서 쐐김질하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돌이켜서 반추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말 그대로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어우, 분질러졌어요. 자, 그래서 본인이 봤더니 반추와 반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슴이 꽉 메어져 옵니다. 정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얘들아? 정서가 지금 봤더니 심화되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나는 가슴이 지금 봤더니 점점 점층적으로 세지고 있어요. 가슴이 꽉 메어요. 답답하죠? 그리고 뜨거운 것이 핑 괴여요. 그럼 뜨거운 거 뭐겠어요? 당연히 눈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감정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아, 이렇게 내려가고 있구나. 반성이 심화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잠깐만 다시 밑에 볼게요. 자, 여기 볼만한 게 있어요. 아까 쉼표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고 하기도 했는데 여기는 지금 봤더니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볼까요? 자, 가슴이 자 심리 상태가 내 슬픔, 어리석음, 되새김질, 반추하고 있는데 자, 그랬더니 내 가슴이 꽉 매일 적이며 뭐뭐할 적이며 뭐뭐할 적이며 보이세요? 뭐뭐할 적이며 뭐뭐할 적이며 뭐뭐할 적이며 하면서 뭐하고 있어요? 통사 구조 반복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운율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 가슴이 점점 답답해져 오고 내가 점점 눈물을 가져오고 내가 점점 날이 얼굴이 붉어지도록 뭐하고 있어요? 민망한 상황 속에서 결국 어디까지 가요? 심정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는 거다. 이 절망감이 심장을 지금 봤더니 조이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감정이 최고로 아예 내려왔다라는 거죠. 지난 삶에 대한 히읗 내 지난 삶을 돌이켜서 회한하고 반성하고 내가 죽을 것 같아 라고 하게 됐지만 그러나 삑소리 났어. sorry. 자, 그래서 나는 잠시 뒤에 고개를 들 거예요. 맞아요. 여기 지금 이 20행에 지금 봤더니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나는 고개를 들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계속 하강하는 이미지에서 이제 상승의 이미지가 들어가요. 고개를 들어서 문창을 바라본다거나 천장을 바라본다거나 네, 지금 봤더니 이제 전환할 건데 놀랍게도 뭐가 보여요? 아, 맞아요. 시선의 이동도 보여요. 어떻게? 상승합니다. 자, 이제 고개를 들 거예요. 그리고 저 높은 천장을 바라볼 거예요. 자, 그렇게 눈을 떠서 바라볼 것인데 내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뭐 했으니까? 성찰했으니까. 나는 내 뜻이면 내 힘으로 내가 이끌어가는 일이 힘든 것을 깨달았어요. 이 아저씨, 운명론적 세계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건 참 힘드는데 운명론적 세계로는 가지고는 있지만 자, 볼게요. 자, 그래서 나는 내 뜻이면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은 지금 봤더니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이다 라고 지금 봤더니 생각하는데 조금 잘렸어요. 자, 조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내 뜻이며 내 힘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임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크고 높은 것, 이걸 두 글자로 바꾸면 뭐겠어요? 운명이에요, 운명. 자, 나는 내 삶의 성찰을 해봤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 나의 삶이라는 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갈라가는구나. 나를 굴려가는구나 하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게 내 탓이다. 자책이 아니라 그래, 내 탓도 있지만 이게 내 운명이라면, 그것이 나를 이끌어간다면, 내 힘으로 내 뜻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힘들어할 필요 있나요? 아니죠.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 내 어지러운 마음이 뭐가 된 거예요? 슬픔이며 한탄이며 차츰 앙금이 돼서 뭐 했어? 하강의 이미지도 사용됐다. 가라앉은 거야. 감정에 뭐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감정에 지읒, 티읕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마음이 막 어지럽고 슬픔이 막 나의 어리석음 막 내 목을 졸랐잖아. 그치? 근데 이제는 이것들이 전부 다 감정의 정화를 통해서 하강한 거죠. 가라앉는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좀 가라앉았어요. 내 탓이 아닌 것 같아요. 운명이에요, 이건. 그러면 무슨 생각만 나면 이제 좀 외롭다. 가족도 없고 하니까 좀 외롭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뭐예요? 좀 진정됐구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덜어 나주 손에 자, 여러분들 요거 향토 요건 좀 많이 여러분 헷갈려 하시니까 좀 신경 써주세요. 나주 손, 낫 아니요, 나 저녁 무렵에 싸랑눈, 쌀에기 눈이 내렸는데 쌀에기 눈 세모. 자, 이 쌀에기 눈을 막고 있는
있는 건 이 아저씨 방 안이죠. 그치? 쌀아기 눈을 맞고 있는 거는 지금 자, 이 아저씨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문창을 탁탁탁탁 치기도 하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 자, 화로를 자, 아까 뭐 맞고 있었어요? 눈 맞고 있었어요. 여기 아까 그 쌀아기 눈 맞고 있었죠. 자, 시련과 고난에 자, 나는 이런 저녁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죠. 화를 더욱더 가까이 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자, 무릎 꿇었대. 뭐 하는 거야? 계속해서 성찰의 반성의 이미지는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운명 탓이야. 이러고 끝난 게 아니야. 그래 하면서 내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이 성찰이 계속 있는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위 섭이 옆이에요. 옆. 이런 것도 전부 다 방언입니다. 방북 방언. 자, 그래서 향독성이 가득한 시입니다. 어느 따로 외로이 서서는 어두워오는데 하얀이 자, 시적어요. 하얀색에 눈을 막고 있는 시련을 견디고 있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는 청각과 시각을 통해서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자, 그 눈을 맞고 있는 뭐 드물다는 정한 맑고 깨끗한 자, 여기다 써줄게요. 이 맑고 깨끗한 갈매나무라 라는 나무를 나는 생각하는 것이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아저씨 지금 봤더니 박시복네 아저씨 집에 지금 뭐하고 있어요? 무릎 꿇고 화로 껴하고 반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 아저씨 지금 봤더니 이 나무 옆에 간 거 아니에요. 지금 봤더니 원래 갈매나무가 얘들아 좀 선생님 나무를 좀 잘 못 그려요? 양해해주세요. 하얀색 나무예요. 자, 그러면서 뭘 맡고 있어요? 이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눈을 어느 바위 옆에 있는 바우 섭에 외로이 서 있는 그래서 눈을 맞은 그 나무를 나는 뭐 하는 것이었다? 생각하는 거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아저씨가 자신의 삶에 대한 뭘 했어요? 성찰을 했어요. 그 성찰의 결과값이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다?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거래요. 자, 이 갈매나무의 특성이 남아있어요. 일단 첫 번째, 눈을 견딥니다. 그렇죠? 눈이라고 하는 무엇을? 시련을 뭐하고 있어? 견디고 있고 시련은 이겨내고 있어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뭐가 존재하고 있어? 의지가 존재하고 있는 나무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봤더니 대단히 굳고 정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맑고 깨끗한 지금 봤더니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럼 이 아저씨는 이 삶을 내 삶의 성찰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절망에서 올라왔어. 희망까지. 그치? 근데 내 삶의 성찰을 어디까지 가져간다는 거야? 갈매나무의 시련과 의지에 굳고 정한 맑고 깨끗한 나의 삶에 무엇으로 삼겠다. 나의 삶에 지금 봤더니 내가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의 정서를 대신해서 들어주고 있고 내 삶의 무엇으로서 삶의 지표로서의 객관적 상관물로 삼아서 내가 이렇게 이 나무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었다. 앞으로 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며 맑고 깨끗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되셨을까요? 상당히 긴 이야기였는데요. 이렇게 서사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 백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1번 첫 번째 지금 봤더니 제목 상당히 특이했죠. 제목의 형식을 통해서 편지 형식이었죠. 제목의 편지 형식을 통해서 지금 봤더니 서간문의 형식을 통해서 화자의 처지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다음 두 번째 상당히 토속적인 시어들, 향토적인 시어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운율 형성하는 거 지금 봤더니 쉼표라던가 아니면 통사구조의 반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운율을 형성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번호 매기고 있습니다. 표현상의 특징들 놓치시면 안 되는 거. 그 다음 네 번째 정서의 변화죠. 절망에서의 무엇으로? 희망으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지금 갈매나무라고 하는 지금 왜 자꾸 삑삑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네. 자, 이 상징적인 지금 봤더니 자연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갈매나무는 뭐예요?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거야?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거야 라는 긍정적 삶의 표상과 지표로서 겉으로 드러나는 이 형상을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형상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에게들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살아갈지 반성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태도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와요. 반성하는 부분을 잡는 건지 아니면 나아가고자 하는 부분을 잡는 건지 이런 것들도 잘 확인해 보시고 아까 공동체에 대한 의식은 이용하기랑 엮으시면 된다고 했고 의지적인 면모는 이육사랑 엮어도 된다고 했죠.
알겠죠? 그래서 화자의 정서와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런 시들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싫어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 정서 연결하는 거. 그런 문제들 풀 때 유의하시고, 그다음에 기초적인 여러분들 이런 어휘들이 있죠. 그렇죠? 뭐 향토, 아까 뭐 예를 들면 뭐 나주손이라던가, 그쵸? 뭐 이런 용어들을 틀리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용어들도 좀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